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향영상미디어센터가 한 달 반이 넘도록 휴가 나여 1월 안나의 백지편지 이야기를 늦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조바심도 나고 마음 한쪽이 무거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든 일에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네요. 이 또한 슬기롭게 즐기는 노년의 삶의 한 부분인 듯해요. 업로드가 늦었지만 그래도 영란이와 저는 1월에 만나 대본 준비를 했습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38회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차린 독립출판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지요. 첫 시작은 미미한 듯해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영란이와 팟캐스트를 함께 한 시간도 2년 반이 되어갑니다. 혼자 진행하다 친구와 함께 하게 되어 즐거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할 주제를 같이 찾아가면서 삶의 활력이 더 생겼어요. 안나와 우리가 공유하며 지낸 시간을 돌아보면 한 달을 복귀하는 느낌이 들고 이번 달도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 삶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영란이와 함께 독립출판 책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고메북스 독립서점을 방문했어요. 안나의 소개로 알게 된 고메북스는 주염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 독립출판 동네 서점으로 2018년 1월에 오픈한 곳이에요. 5평 정도의 규모인데 책을 판매할 뿐 아니라 독서 모임, 독립출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저는 지난해 고향문화재단 지원으로 책을 만들면서 독립출판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책을 만들려면 우선 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은 책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인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책은 제가 쓴 글을 출판사에서 디자인과 인쇄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고향문화재단에서는 작가가 책 사이즈에 맞춰 글과 사진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디자인 10월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소량의 책을 작가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추가 주문은 안 받고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어요. 소량의 책을 받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1인 독립 출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책을 다시 기성 출판사에 가서 의뢰하는 것보다 직접 제 손으로 마무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고메북스 워크숍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아담하고 정겨운 느낌의 고메북스에도 많은 독립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1인 출판사로 등록한 분들의 책을 천천히 봤어요. 우리 주변의 일을 엮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책들이 열정적인 작가들의 분신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책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은지 새로 시작되는 독립출판 책 만들기 프로그램이 5회째를 맞이한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신선한 내용으로 내 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쓰기 수업을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글을 통해 내 속의 번뇌와 고민, 상처 등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글쓰기는 내면의 이야기를 혹은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글, 특히 소설 같은 것은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죠. 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내 자신이 치유가 되고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비록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매북수 책 만드는 과정은 6번의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독립출판으로 실을 글들을 책으로 만들고 판매와 홍보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니 책 만드는 일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월부터 시작되는 나만의 책 만들기 워크숍 5기에 신청을 했어요. 일단 수업 전에 독립출판사 신고를 해두어야겠기에 인터넷을 보고 연구를 해서 독립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데 인터넷에 소상히 알려준 블로거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구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출판사 이름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저는 안나 2020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안나가 2020년에 출판사를 만들었다는 뜻으로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다시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이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회원 등록을 하고 발행자 번호를 받고 고향문화재단에서 만든 책의 ISBN 바코드를 받았습니다. 새롭고 낯선 시도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출판사를 차린 일로 수입도 없으면서 세금이나 기타 등등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되지만 그런 염려는 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제가 환갑을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에 저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안나가 독립출판사를 차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환갑을 넘긴 사람들, 더욱이 가정주부로 살아온 우리들에겐 익숙치 않은 과정들이기에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다 해낸 안나가 무척 놀랍고 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게 늘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친구지요. 독립출판은 대량 출판으로 큰 서점에 입고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나만의 책을 소량으로 만들어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다가 독립서점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면서 독자를 늘려가는 방법인데 유럽에서도 이미 이런 방법의 글쓰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입소문을 타고 확장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답니다. 작가가 직접 책을 만들고 유통하기에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독립출판 서점은 많이 팔리는 책보다 내가 좋아하는 책이 중심이 되는 서점이라는 특징이 있죠. 요즘 이러한 서점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번 워크숍 때 시간 여유가 되면 3번째 책으로 아들이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독후 활동을 정리하고 싶어요. 돌아보니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에게 시를 읽어주면 아들이 즉흥적으로 답시를 말로 했는데 너무 신기해 제가 마구마구 받아 적었어요. 30분간 수많은 즉흥시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들의 시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 10살 때 그 시간이 아주 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아들이 독립해서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지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들아 나에게 기쁨 많이 주어서 고마웠다 하면서 저 혼자 미소를 띄우게 됩니다. 독후활동책은 팔리는 책이 아니지만 내가 만들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죠. 이것이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서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다녀온 포르투갈의 제2의 도시 포르투에 있는 렐루 서점이 생각나네요. 론니 플래닛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는 렐루 서점은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의 모티브가 된 서점으로도 유명해요.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움직이는 계단은 렐루 서점의 계단에서 영감을 떠올렸다고 해요.
지역 주민보다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 주 고객인 곳으로 입장료도 받는데 책을 구매하면 그 입장료만큼 할인해 주더군요. 2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입장한 렐루 서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곡선으로 이어지는 예쁜 나무 계단,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와 섬세한 나무 장식으로 이루어진 고풍스러운 천정이에요. 파리의 필수 관광 코스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보다 한 수 위였어요. 저는 렐루 서점에서 자체 발간한 어린 왕자를 기념으로 구매했는데 표지도 예쁘고 성경책처럼 금박을 두른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군요.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명한 서점이 나오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랑받는 독립출판 서점이 나오겠죠. 시작은 서툴지만 독립출판으로 책 한 권을 내 손으로 만들다 보면 그 다음 길이 새롭게 열리겠죠. 그저 내 능력에 맞게 욕심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길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평생에 책 한 권을 내기도 힘든데 안나는 2권이나 내고 이제는 직접 만들겠다는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져요. 노년의 길을 가며 서로 격려하면서 마주 웃어준다면 그 길이 더욱 아름답겠지요. 노년이 될수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씩씩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라 생각하고 건강 잘 챙기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년에 2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 지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그리운 사람끼리를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38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 지며 걸어가는 길 두 손엔 풍선을 들고 두 눈엔 사랑을 담고 가슴엔 하나 가득 그리움이래.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도란도란 속삭이며 걸어가는 길 가슴에 여울 지는